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지금이 과감하게 매도해야 할 타이밍일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 때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배트맨 3부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또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새로운 든든한 지원군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단독 방송은 처음인데, 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을 보면 볼수록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조금 제가 이제 하는 말들이 무조건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기술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관점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100%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장을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지애라고 하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상담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의 이 소중한 계좌를 잘 지켜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11월 초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규모 축소 여부를 이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조금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반면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사면임을 이제 확정을 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면서 미증시에서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 흐름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조금 간단하게 리뷰를 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만큼 시장 수급이 조금 안 따라주는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예시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을 보면은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순환매가 빠른 이제 테마주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장 초반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무증 테마, 지난주였나요? 지난주부터 이제 무증 테마가 슬슬 올라왔었죠. 무증 테마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뭐 1대8, 1대5, 1대6 이런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테마들이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런 종목들군에서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노토스라는 종목이랑 뭐 공구음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 벤처캐피탈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후장에는 바이오나 마켓컬리 원전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네, 뭐냐면은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두 번째는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은 뭐 단타꾼들만 좋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단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쉽지 않죠. 네,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할 종목이 정말 없습니다. 시장을 보고 있으면은 뭐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건 많고, 또 사실 근데 올라가는데 무서워서는 좀 잡지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매매할 만한 종목이 많지도 않고 또 어떤 명확한 시그널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굵직한 이슈도 전혀 없다라는 게 요즘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언급을 드린 게 있는데 자, 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 입맛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전혀 움직이질 않고요. 최근 트렌드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나스닥의 특징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장 마감하게 되면은 이제 쭉 올리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장이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뭐 밤새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박스권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너는 뭐 종가 베팅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 고려를 조금 해볼 필요는 유효하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미 나스닥 증시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죠? 네, 예전에는 이런 밑에 구간에서는 지지를 뭐 몇 차례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8월 달부터 이어진 어떤 하락 추세거든요. 네, 하락 추세인데 자, 이 위에 상단 구간에서는 이제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만약에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라는 거는 이런 상단을 돌파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두드려 맞고 이제 밑에 구간, 하단 구간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채널에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최근에 제가 그래도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거를 어디서 발견을 했었냐면은 사실 이게 별건 아니에요. 네, 별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자, 이 하락 추세의 상단 구간을 저항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 최근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저항 레벨이 지지 레벨로 체인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사실 여기를 이제 지지받게 되면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어요. 네, 두 가지의 가능성. 그게 뭐냐? 실제 그러면은 어떤 뭐 박스권을 이루면서 이런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어떤 횡보 추세의 움직임을 만들어준다. 이게 1번 시나리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이런 구간을 지지받고 나서 어떤 호재와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하락에 따른 이 나스닥 이 8월 달부터 이어진 하락에 따른 어느 정도의 되돌림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 증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만약에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실제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리뷰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매크로 요인이라든지 기술적 요인 모두 곁들여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상담 접수되는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고민 해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시노팩스 여쭤봐 주셨네요. 4,000원의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4,000원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4,000원 올해는 좀 오지 않은 매수가이신 것 같습니다. 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제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시청자분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3거래 연속해서 동반 매수해주고 있지만 오늘도 1.55% 내리면서 2,545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시노펙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주로도 가끔씩 엮이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는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한번 움직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제가 특이점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소외주라고 하죠, 그거를. 그리고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한번 이제 조금 크게 한번 갔긴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4,000원. 사실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많이 발생이 되냐면은, 예전에는 사실 이제 4,000원이라고 하면은 뭐 차트를 보시면은 네, 여기죠. 네, 4,000원.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예전에는 뭐 저항선이었다. 뭐 이런 데서는 지지를 여러 차례 받았던 구간들. 그래서 여기서만 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상승 촉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그래도 한 뭐 60%, 뭐 적게는 또 한 40%, 40%까지 반등을 줬던 가격대예요. 근데 항상 특이점이 항상 이 지지와 저항에서 이제 체인지가 되는 구간에서 많이들 잡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4,000원 정도가 잡으니까 수익을 주더라. 그래서 잡기도 하고, 근데 실제 그런 구간이 이탈이 나왔을 때 실제 한 번 정도는 수익을 뭐 시청자님한테 분명히 줬을 거예요. 네, 줬을 건데 그런 구간이 또 이탈하게 되면은 약간 당황스럽죠. 예전에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또 손절하기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만약에 어떤 핵심 그 종목들마다 핵심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 저항에 있어서 굉장히 뚜렷한 가격대. 네, 그런 데가 이제 4,000원 구간인데, 그런 데가 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몇 개월, 뭐 많게는 뭐 몇 년까지도 이제 흐르게 되죠. 그 다음 구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또 지지 저항점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뭐 한 2,000원대 가격대잖아요. 네,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었고,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나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예전에는 이제 여기선 지지였잖아요. 근데 여기선 저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몇 개월 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진입하신 거잖아요. 저라도 예전에 이렇게 좋았었으니까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1차 구간은 여기 보이시죠? 한 2,000원대 초반 가격대가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래도 2,000원대가 지지를 해주면은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4,000원까지는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뭐 2,000원 구간이 지지를 잘 받는다라든지 어떤 시그널들을 좀 확인하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뭐 4,000원까지는 조금 그래도 얘네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제 튀어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4,000원대가 가면은 어느 정도 만약에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조금 하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시그널을 받다가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이제 물타기도 유효하다. 근데 대신 이 2,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죠? 네, 1,000원대죠. 네, 1,000원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굉장히 여기 1번, 네, 여기가 1층이에요. 자,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이다라고 하면은 이 1층 구간에서는 시청자님께서 확실하게 매수를 하시고, 여기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1,000원 정도에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았을 때는 4,000원대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조절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가격선도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문자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내주셨고요. 69,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18일에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다시금 탈환을 했죠. 오늘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3%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67,8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69,0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보니까 오늘 킹달러 수혜주로 꼽히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 이어지게 될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봐야 되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코스닥 대장이기도 하고 전체 네. 시가총액 1위고 하니까 항상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항상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가가 전혀 뭐 높지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야, 그래도 잘 잡았다.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분석할 때는 이제 큰 그림은 항상 셀트리온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아니면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좀 로그 눈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레벨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만약에 추세가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자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네, 이 하락 추세를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벗어나줬네요. 네, 지금 벗어나줬고요. 이후에는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지금은 이제 좀 돌파가 되었잖아요. 돌파도 나왔고 이후에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시황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데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될 만한 자리는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자리들이 그래도 기술적 반등으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에 있을 때 이런 자리들이 좀 기술적 반등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되돌림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8만 원 정도는 여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 구간이니까 8만 원까지는 조금 열어두는 가격대인데 사실 근데 저는 조금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셀트리온이 되었든 아니면 제약바이오의 많은 종목들이 뭐 이제 뭐 신라제는 분명히 최근에 이제 다시 상장이 되면서 엄청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재료나 아니면은 모멘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좀 셀트리온을 안 보고 갈 수는 없는데 제가 셀트리온을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셀트리온도 엄청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이제 타 방송사에서 항상 언급드렸던 어떤 뭐 채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2008년도 2008년도 차트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는 뭐 여기 고점이 2021년도 그 코로나 그 치료제 나왔을 때 여기가 이 고점이거든요. 그리고 뭐 3사 합병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였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우상향을 조금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단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가 이탈이 안 나올 거라고 봤었어요.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이어온 어떤 상승 추세. 이거는 그러니까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일반적인 차트랑 좀 달라요. 차트가 로그 눈금 차트예요. 로그 눈금 차트라서 조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예전에 이만큼 올라갔던 게 크게 보이죠. 근데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트상 여기를 이탈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투자의 매력도가 많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올라간다 아니면 내려간다라고 해도 올라가도 이런데 뭐 한 진짜 극적으로 30만 원 갔다라고 해도 실제 이 추세라는 게 최소 그런 박스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어느 정도 일시적인 되돌림 이후에 어떤 횡보나 아니면 하락 추세나 이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기 이런 하단 구간에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나 의미 있는 이슈가 나와서 조금 상승폭을 준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조금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다. 예전이랑 다르다.
2008년도 이후에 뭐 2012년도, 2015년도, 뭐 아니면 2018년도, 19년도 이때랑 좀 사이클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조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팔고 나가는 전략이 조금 자리는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적당히 수익 주면은 파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형인 셀트리온까지 함께 봐주시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넥신요. 제넥신 가져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수가는 85,000원이고 예. 30%요. 아, 85,0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제 85,000원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넥신이 오늘도 조금 약세 보이면서 22,300원까지 떨어져 있네요. 네, 말도 못합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넥신이 정말 코로나 팬데믹 때만 해도 2020년에 이제 신규 상장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하반기에만 시총이 뭐 1,000억 원 줄어들었다 이런 좀 갑갑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팔지도 못하고 예. 이걸 얼마까지 좀 끌고 가야 되는가 싶어서 네.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세 뭐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넥신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추가 대응을 해야 할지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부끄러워서 부끄럽다고요? 예,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님이 뭐 잘못됐다? 혹시 언제 사셨어요? 이거 한 2년쯤 됐죠. 한창 그 올라가다가 약간 떨어질 때, 그것도 조금 낮춰갖고 그렇거든요. 9만 얼마씩 주고 싸가지고. 무슨 TV인 거 몰라. 김영민이가 그 사람이 한번 추첨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때 막 바로 샀었더만요. 그러면 2년 전이면 완전 코로나 시국 때 사셨네요. 예, 코로나 약간 끝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올 때 그때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기술력도 있고 어떤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탄탄해가지고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넥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래요. 제넥신 차트 볼 때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제넥신 저도 매매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도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수익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넥시는 분명히 좋은 기업으로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분명히 또 반등하는 시기도 올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85,000원, 뭐 9만 원이 되었든 아니면 뭐 7만 원대가 되었든 사실 잘 사셨어요. 뭐 이게 절대 틀리다. 틀린 타점이나 아니면은 막 엄청 안 좋은 매수가도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들 예전에는 자 여기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고 여기선 지지를 받았었고 이런 데선 저항을 받았었는데 85,000원 구간이 예전에는 또 지지선으로서도 분명히 작용했던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지만 받고 만약에 추세가 만약에 이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사실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내려올 줄 저도 몰랐어요.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들이 또 이탈이 나왔을 때는 그럼 완전히 기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차트를 저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대장격으로 움직였다가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우리는 안 만들겠어 이렇게 취소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이 아예 사라진 거죠. 근데 예전에 주가가 이제 지냈던 구간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사실 전 셀트리온이 되었든 제넥신이 되었든 바이오 기업들, 뭐 셀리버리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침체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다질 필요가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침체권에 그러니까 바이오가 유독이 침체권에 많이 빨리 들어갔고 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준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뭐 어쨌든 가격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15,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전에 매물대가 결국에는 한 15,000원 정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네.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반등을 준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봉이나 아니면은 뭐 분봉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도 파동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85,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자님의 평단가가 85,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15,000원 구간에서도 바로 내려오면 바로 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뭐 박스권을 형성을 할 거거든요.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V자 반등 자체도 그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청자님이 15,000원 구간은 지지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15,000원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저도 계속해서 제넥신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뭐 봐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뭐 제넥신이 한 번씩 궁금할 때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시면 여기 지금 방송보다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구간은 지지 라인이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5,000원에 그거 한다 하면은 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15,000원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네, 근데 네. 4만 원 구간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다. 왜냐면은 자, 이 구간이 보시면은 그냥 차트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은 네. 여기 공백이죠. 아무것도 네. 없어요. 원래 옛날에 2013년도, 14년도 대사의 상승장에서 얘가 뭐 한 4,500원에서 뭐 72,000원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멋진 주식이었죠, 이때. 근데 이때 구간에 올라갈 때 이 구간에 뭐가 없잖아요. 상승할 때 뭐 이렇게 매물을 쌓아가면서 올라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벽돌을 가지고 쌓아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근데 그 벽돌이 두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을 어느 정도 이 공백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벽돌을 쌓아주면서 그림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제넥신이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5,000원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4만 원 구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는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셨죠? 기다릴 수는 있거든요. 네, 뭐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셔야죠.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기다리다 보면은 또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바이오주들은 분명히 걔네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확실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니까 그런 모멘텀만 확실히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은 분명히 모멘텀은 발생한다. 그걸 믿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신 또 시청자님 목소리 굉장히 좀 힘이 빠져 보여서 좀 마음이 덩달아 안 좋았는데 저희 파트너님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종목 상담 짚어주셨습니다. 파이프라인 등 재료 자체는 좋지만 지금 현재 낙폭이 과대하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궁금하신 것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질문 여쭤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좌 지키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LNF요. LNF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3만 9,600원이요. 23만 9,600원에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20%요.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LNF 네. 한번 볼게요. 네, 코스닥 시총 3위 종목이죠. 이제 네. LNF 3분기 매출 1조 경신 전망에 대한 또 긍정적인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좀 올라가다가 또 저기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네. 매수가까지 갈 건가. 아, 걱정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LNF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파트너님께 넘겨드릴게요. 되더라고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가 지금 20%. 자, 일단 상담을 좀 진행해 볼게요. 근데 인사를 제가 조금 늦게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LNF 저는 진짜 좋게 보는 종목이고 사실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근데 예, 투자는 어느 시점에 진행을 하신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이면은 아마 한 5월 달 정도에 한 여기 그러면은 약간 여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한 5월 달 정도에 사셨겠네요. 예, 예. 5월 달에서 뭐 한 4월 달 사이에 맞죠? 네, 이 구간에서 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L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슬아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대응 방법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24만 원 평당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왜 사셨는지는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런 관점으로 사셨겠구나.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사실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시세가 분명히 또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구간에서도 저도 많이 사는 걸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면 수익이 굉장히 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치고 나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뭐 사실 증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증시가 많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LNF는 정말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뭐 몇 분의 몇 토막, 뭐 3분의 1토막, 뭐 10분의 1토막 난 종목들도 많은데 지금 이 종목은 정말 잘 버텼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미 증시에서도 테슬라라는 종목이 굉장히 대장주로서 전기차 대장주로서 잘 버텼기 때문이죠. 그래서 LNF도 잘 버텼었는데 대신에 문제는 뭐였냐? 탄력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탄력을 요즘에 잘 보여주는 종목이 뭐가 있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량이라든지 뭐 미래 나노타임. 에코프로. 네, 그렇죠. 약간 리튬 그런 수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약간 예전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20년도, 21년도, 21년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랑 비슷하잖아요. 탄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안에서도 리튬 관련주 아니면은 화재 방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LNF가 시가총액은 분명히 높지만 근데 지금 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멘텀적인 부분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차트로 조금 보일 텐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저는 LNF는 항상 봐왔기 때문에 차트를 외우고 있어요, 저도. 저도 외우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고점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 있죠. 네, 고점을 높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은 약간 기울기가 이만한 박스권이에요. 이 LN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하단구, 그러니까 약간 박스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박스권을. 근데 이거는 각도가 조금 있어요. 각도가 있는 거예요. 상승 추세예요, 아직까지는요. 큰 그림에 있어서는 상승 추세인데 근데 문제는 이 하단 구간이 18만 원이에요. 18만 원이기 때문에 18만 원에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고점과 고점 다시 지우고 자, 이 고점들 자,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고요.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이 고점을 이전의 저점, 이 구간 보이시나요? 이 구간 연결했을 때는 딱 보이시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유효한 지지선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만 원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비중 조절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치고 간다. 여기서 여기 상단까지 간다.
여기서 그런데 밑으로 빠지면은 또 17만 원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은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중간에서는 항상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 중간에서는 트레이딩 웬만하면 하지 마라. 만약 할 거면은 단타로 빠지고 먹고 빠져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구간에서 보통 조금 답답합니다. 움직임이 매물대잖아 이거 다. 여기 물렸고 여기 물렸고 여기 물렸고 그럼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린 사람들이 또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20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하면서 좀 현금 확보를 하시고 차라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27만 원 가격대가 도달한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시청자님께서 지지를 받고 있네? 그때 진입을 하는 게 낫다. 근데 그거 만약에 나는 좀 탄력적인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주도주들을 매매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주도주들을 매매하고 싶으시면은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항상 봐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장 분위기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좋은 기업이지만 시세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대응 전략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님께서 HB솔루션 여쭤봐 주셨네요. 18,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죠. HB솔루션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네요. 6%대 강세 보이면서 14,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18,000원 선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내 매수가까지 올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HB솔루션에 대한 우리의 투자 솔루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본 적이 많지는 않아요. 왜 네. 그러냐면은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종목 자체가. 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거를 어떻게 사게 된 이유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네, 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사셨겠죠. 네, 그래서 사실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반도체 종류 안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막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은 아닌데 이 18,900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통점은 발생을 하죠. 네, 항상 이 지지와 저항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시청자님들이 투자나 매매 그러니까 타점이 나쁘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해된다. 좋다.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크게 밀려났을까? 이렇게 밀려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안 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안 보거나 이제 졸이거나 마음을 졸이거나 그리고 올라오면은 또 본인 평단가가 이상하게 딱 주면은 조금만 참아볼까? 그러면은 내려가고 조금 그냥 팔면은 올라가죠. 되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시장 소외주다. 시장 소외주를 매매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 소외주로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 법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그래도 평당 빠져나올 때도 좋고 수익 내기도 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400원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지 받았었던 구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항을 받았죠. 딱 시청자님 평단가가 그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매도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도하고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매도하고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구간들은 그래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HB솔루션을 컨트롤하는 어떤 안 보이는 손이라고 하죠. 그런 손 쪽에서는 이 12,000원대는 그래도 지켜주려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도 최근 며칠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파란 선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이 HB 솔루션을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가격대선 당연히 그러면은 2년 동안의 평균값이니까 오면은 참아볼까? 이 생각보다는 팔아야겠다, 지겹다, 이것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전 근처에 오면은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을 그래도 꾸준히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여기 딱 눈에 보이죠? 네, 11,000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유효한 매수 밴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 정도까지 상담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적은 게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빠르게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카카오페이요. 카카오페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800원, 네. 비중은 30%. 예, 35,800원에 비중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대처가 미비했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엊그저께 샀어요.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걸까요? 예. 근데 네. 이거 또 떨어지는 것 같아서 팔아야 되나? 네. 지금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또 종목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적절한 대응일지 바로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카카오페이. 저도 상장 초반에는 거래를 조금 했던 종목이어서 기억이 남아요. 상장 초반 때는 상당히 거래량도 풍부했고, 근데 저도 이 종목이 항상 말씀을 드리거지만, 이 정도로 저도 하락을 할 줄 몰랐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참 이런 내용은 어렵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또 노리고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페이는 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되돌림은 당연히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가능성도 있고요. 항상 뭐 악재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해서 이때 기회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반대로 투자하는 기법이 있죠. 저 역시도 그런 걸 지향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금 신규 상장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작년도였나요? 네, 작년도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사실 이렇게 떨어지면은 저는 딱히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이다. 실적 대비 얼마만큼의 시총은 좀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시장이 무너질 때는 얘네들은 더 많이 깨진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반등할 때 얘네들이 막 엄청 탄력을 보여주느냐? 또 그렇지도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일단은 이쁜 차트를 사셔야 돼요. 이쁜 차트. 그러니까 이게 이쁘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긴 하죠. 네, 조금 이게 이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 이런 데서 지지를 받으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쁘네. 여기 쌍바닥이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지로 작용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지금은 저항을 받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지지를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또 여기가 저항이 되죠.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 차트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얘는 어떤 그림을 보여줄 때 투자로서 아니면은 시청자님이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냥 얘가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 박스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쌍바닥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하락 추세를 그래도 단기적으로 최소한 벗어나 주는 움직임.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자, 여기 얼마죠? 여기가 한 5만 원 구간이에요. 네, 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이후에 여기서 조금 횡보하고 나서 사셔도 충분히 시청자님께서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기준이 없어요. 올라갈지 아니면은 내려갈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가격이 예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5천 원이니까 그래도 한 8분의 1, 뭐 한 7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싸다. 이런 기준은 있는데 여기서 나한테 결국에는 그 투자라는 거는 투자가 되었든 아니면은 매매가 되었든 시간도 결국에는 돈만큼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좋은 자리에서 확실하게 만약에 모멘텀이 붙었을 때 그때 따라 붙어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시간도 절약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쁜 차트를 거래를 하셔라.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들은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종목만 매매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차트 이쁘지 않나요? 너무 올라갔나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추정 매수세라는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려도 빨리 구출해주는 특성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기준이 없어요. 이게 싼지 아니면 이게 저점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추정 매수세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종목 선정에 대한 이게 물론 저점이 돼서 반등을 크게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종목 선정은 이런 종목으로 언젠가 또 다시 다른 종목으로 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크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선정이 좀 잘못되었다. 만약에 종목 선정이 조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차트상 좀 우상향하는 그런 이쁜 그림을 그리는 종목에 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게요. 이렌텍 보내주셨고요. 14,7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네요. 네, 4월 최고점 24,800원 찍고 그 이후에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평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14,700원이요. 14,700원. 예. 오늘은 11,900원에 종가 형성됐네요. 이렌텍 맞죠? 이렌텍. 예. 이렌텍이네요. 아리바이오라고 나와서 이렌텍은 지금 자리에 지지해줘야 됩니다. 네, 지지해줘야 되고요. 일단은 지지를 해줘야 되는 조금 명확한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내려왔어요. 정말 많이 내려왔고 그렇게 시청자님이 평단가는 조금 높아요. 근데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파란 선은 2년 동안의 평균값이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지만 위에 올라가면은 15,000원대 아니면은 실제 13,000원대, 12,000원대도 실제 저항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멘텀이 나와주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오긴 해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에 기대하기는 조금 시장이 녹록치는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왔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 본인 평단가도 저항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 15,000원까지도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13,000원 가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실제 12,600원이 직전 고점이니까 많이 올라가면은 14,700원이니까 본인 평단가 안에서는 일단 나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더욱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